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얼마 전 서울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가스레인지 오작동으로 인한 화재가 있었습니다. 이로움과 위험성을 지닌 불을 사용하는 데 있어 누구에게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화재는 시각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사고에 아무런 대책 없이 노출돼 있는 현실을 보여줬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며칠 전 서울 화곡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원인은 음식 조리 중 가스레인지 오작동으로 인한 화재. 시각장애인 김모 씨는 가스 조리대 위에 플라스틱 용기가 있다는 것을 잊은 채 불을 붙였고 가스 불꽃이 용기로 옮겨 붙는 아찔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마터면 큰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순간. 이번 화재는 각종 사고의 위험에 취약하기만 한 장애인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은 비단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애의 유무를 떠나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아이를 둔 가정을 비롯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화재 사고라는 게 뭐 꼭 시각장애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일어나는 건 아니고 항상 이 불이라는 게 그러니까 다루기를 조심해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한테 편리함을 주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항상 누구나 이렇게 조심을 해야 하는 건데 정책적으로 이게 뭐 활동보조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정책적으로 이분들이 긴급하게 불러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재난 안전 시스템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일종의 그런 게 좀 갖추어지면. 올해 초 각종 재난 사고로 인해 안전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 화재는 개개인의 주의를 필요로 하는 사고지만 적어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 설비 등의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가 주요 경기장의 장애인 주차 구역을 VIP용으로 지정해 이 장애인의 접근권을 무시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우모 씨는 트위터에 장애인 친구 A씨로부터 박태환 수영장의 장애인 주차장이 VIP용이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문제에 대해 논란이 확산되자 조직위는 A씨에게 전화를 통해 시정 조치를 내리겠다고 해명했지만 공식적인 사과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조직위는 문제가 된 주차구역은 대회 운영을 위해 사전에 일반인 차량에도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며 이번 사안을 통해 앞으로 해당 주차구역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국회 앞에서 이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대책위원회는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강제 입소, 감금, 폭력, 사막 등은 전혀 다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지난 7월 국회에 상정된 내무부 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 사건 등의 진상 및 국가 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책위는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국회 정문 앞 1인 시위와 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 사진 전시회, 토론회 등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의 도벽 증세에 대해 다른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들고 있게 한 간호사의 체벌은 정당한 것일까요? 국가인권위원회는 환자의 인격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간호사의 체벌 행위는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위한 의료 행위로 볼 수 없다며 해당 병원은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정신의료기관으로 환자의 도벽은 전문의 상담 등을 통해 치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병원장에게 간호사를 경고 조치하고 직원들에게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한편 관리 감독기관인 해당 지자체에 행정지도를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오는 29일부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됩니다. 이번 특례법에 따르면 학대 사건이 발생한 즉시 아동과 부모를 격리시키고 최장 4개월까지 친권 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특례법의 핵심은 가해자와 방관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가해자와 피해 아동의 즉각적 격리입니다.
이에 따라 종전의 학대 치사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아이 돌보미, 학원 강사 등 아동학대를 의심하면서도 관련 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도 의심이 가는 경우 신고하는 것으로 강화됩니다. 9월은 독서의 달인데요. 국립중앙도서관이 장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독후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가 벌써 7번째 행사라고 합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9월은 독서의 계절. 국립중앙도서관이 책 속에서 만난 나의 미래를 주제로 제7회 장애아동 청소년 독후감 본선대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7월 예선대회를 통과한 전국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들 중 예선을 통과한 학생들이 이번 본선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본선대회에서는 참가자 전원에게 수상의 영광이 돌아갔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점에서 보면 굉장히 행복한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읽는 데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모두 다 극복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다음에 어른이 돼서까지도 그 습관을 쭉 유지해서 여러분들이 이 책 읽는 그 재미를 계속해서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한편 국립중앙도서관은 앞으로도 전국의 장애아동 청소년들이 책과 도서관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강원도 원주시의 한 상가 번영회가 어르신들을 위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지역 주민들로부터 받았던 도움을 돌려주는 게 도리라며 나눔을 실천한다는데요. 현장에 고선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따끈한 소머리국밥과 청정한우 육회를 맛있게 드시는 어르신들의 입가엔 행복한 미소가 가득합니다. 이곳 장미공원에는 어르신들의 흥겨운 장기자랑 노랫가락에 어깨까지 들썩이며 동료 할머니들의 구성진 춤사 위에 주름진 얼굴이 활짝 펴졌습니다. 복지TV와 원주시 단계동 상가번영회가 손을 잡고 원주 지역 노인 800여 명을 초청해 음식도 대접하고 흥겨운 복지 한마당 잔치도 마련했습니다. 복지TV와 함께하는 단계동 복지 한마당 행사입니다. 이 행사를 한 취지는 노인분들한테 받은 지금까지 사랑을 다시 환원하는 의미에서 저희 행사를 준비한 거고요. 또한 어려운 경제를 서로 힘을 합쳐서 이뤄나가자는 취지에서 준비한 행사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몸 아픈 것도 외로움도 잊었습니다. 지역 어린이와 젊은이들도 기꺼이 자신들의 재능을 기부했습니다. 개그맨 김현철과 함께하는 오케스트라와 연예인들도 복지 한마당 잔치에 재능을 기부하며 흥을 돋구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저마다 다른 재능 기부 활동을 벌였는데요. 나누고 난 자리에 더 큰 행복으로 채워졌습니다. 단계동 상가번영회는 바쁜 생업 속에서도 시간을 내 진정한 나눔의 경험을 확산시키기 위해 매년 축제를 연다고 합니다. 나눔이 희생이 아니라 축제가 되는 현장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나눔에 꼭 돈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과시적인 행사가 아닌 깊은 정성이 담긴 복지 한마당 잔치가 모두를 활짝 웃게 했습니다. 원주에서 복지TV 뉴스 고선영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장애 등급 판정에 불만을 품고 근로복지부나 사무실에서 자신의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하려던 50대 남성 오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공사장 인부로 일했던 오 씨는 지난 2월 2m 높이 사다리 위에서 떨어져 최근 장애 등급 1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26일 경북 지역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담반이 고충 현장을 찾아 민원 상담을 하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합니다. 이동신문고는 성주군청에서 열리며 행정문화, 재정세무, 복지노동 등 10개 분야의 고충 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협회는 다음 달 7일부터 8일까지 서울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다목적실에서 2014 장애인 연극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연극제에서는 장애인 극단인 멋진 친구들이 금도끼, 은도끼를, 비장애인 극단이 특장애를 소재로 한 연극 틱을 선보입니다. 2014 춘천 국제 휠체어 컬링 대회가 오는 26일부터 4일간 강원 춘천 의암 빙상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미국과 러시아, 일본, 한국 등 4개국 6개 팀 80여 명의 선수가 출전하며 경기는 예선 풀리그와 결승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훌륭한 인재를 키워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은 모든 현대 국가의 근본 책무인 동시에 공통 관심사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교육 보국의 뜻을 세워 가정과 사회가 다 함께 열심히 투자해준 덕분에 이제 한국인의 재주와 근면성은 세계가 알아주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무엇 하나 변변한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놀라운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이룩한 것은 무엇보다 풍부한 인재 덕분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은 유능합니다. 그러나 근자에 벌어진 여러 사건들을 돌아다보면 도덕적으로까지 성숙한 국민인가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특히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 여러 사회 안전관리 시스템의 미비를 고려하더라도 국민 각자가 자기의 위치에서 책임을 다할 줄 아는 자질을 갖추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사건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도덕적으로 재무장하는 인성회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 줄 압니다. 사실 우리는 과거부터 출세 이전에 사람다운 사람을 강조하는 인성교육의 전통을 가진 나라입니다. 사대부들이 출세를 위해 읽은 성리학 서적들조차 그 내용에 있어서는 심신수양을 위한 경전들이었으며 내성 외왕이라고 하여 왕조차도 인격 수양의 모범을 보일 것을 요구하는 도덕적 인재 양성의 모범 국가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서구적 교육 체계로 급속히 전환하면서 이런 흐름이 딱 막혀버렸습니다. 오로지 유능한 직업인을 양성하는 데 초점을 두면서 지식과 교양의 전수에 골몰할 뿐 도덕적 인간 혹은 올바른 인격자를 기르려는 관심은 아예 사라지다시피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린 그동안 너무 인성교육에 소홀했습니다. 심지어 과거엔 밥상머리 교육이라 하여 유년기 예절 교육의 중심이 되었던 가정에서조차 이제는 출세와 성공을 이야기할 뿐 인성교육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정 경쟁력 있는 국가, 지속 가능한 국가로 발전하려면 과잉 발달한 지식 중심 교육을 벗어나 사람 됨됨이를 중시하는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미취학 아동을 대상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육부터 인성교육은 시작되어야 합니다. 또한 인성교육의 주체로 가정이 되살아나야 합니다. 특별히 국가는 아이들의 도덕교육, 인성교육의 주체가 될 부모를 위한 교육 여건을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깨달은 부모라야 깨달은 자녀를 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금의 상황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인 부모 노릇에 대해서처럼 이렇게 아무 교육도 받지 못하고 임무에 투입되는 예가 달리 없다 할 정도로 준비 없이 부모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부모들의 밥상머리 인성교육 여건을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중등학교 교과과정이나 그 밖의 교육에 부모교육 과목을 포함시키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아이를 키우는 내내 자녀 교육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정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 판매 사계도 늘고 있는데요. 이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고 반품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